당신은 지금 이 순간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단지 손발이 차갑다든지 밤에 복부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진다든지 갑자기 음식 냄새가 역겨워진다든지 사소해 보이지만 절대 무시해선 안 되는 신호들입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함께 진료하던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의사,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였던 그조차 자신의 몸이 보내던 신호들을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정 교수.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함께 졸업하고 40년 넘게 같은 길을 걸어온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검은 옷을 입고 그의 영정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그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경호야, 내가 몰랐어. 그 신호들을.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는 제 옆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던 밝고 열정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병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그의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의학을 전공했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그였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놓쳤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증상들 모두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단 하나만이라도 알아차렸더라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가 보냈던 신호들, 제가 알기만 했더라도, 제가 단 한마디만이라도 전할 수 있었더라도 어쩌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죽음은 저에게 커다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7년간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 근무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췌장암과 대장암이라는 조용한 살인자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의 단서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친구 정 교수의 죽음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췌장암과 대장암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진단되는 순간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암으로 대한민국에서만 해마다 약 7,000명 이상이 이 질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중 90% 이상이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5년 생존율이 10% 이하라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비극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췌장의 해부학적 위치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췌장은 위장 뒤편, 등과 가까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일반적인 검사로는 쉽게 접근하거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어 초기 변화가 생기더라도 다른 장기의 증상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췌장암은 병이 꽤 진행되기 전까지는 눈에 띄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대중의 건강 인식 속에서도 췌장은 간이나 위, 심장에 비해 존재감이 희미한 기관입니다. 많은 이들이 췌장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췌장은 인슐린과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등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의학 교과서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초기 신호들이 존재하며 이 신호들은 매우 섬세하고 일상적인 불편으로 위장되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저는 47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교과서에는 없는 생명의 단서들을 직접 현장에서 체득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알아채고 적절한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면 췌장암도 충분히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침묵 속에 숨겨진 5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아주 작지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췌장이 보내는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체온의 불균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운데 얼굴은 이유 없이 화끈거리는 증상입니다. 특히 이 증상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낮에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피로, 스트레스 혹은 단순한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극단적인 체온 분산은 췌장의 염증이나 기능 이상이 자율신경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위와 간, 다양한 신경계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조그마한 염증만으로도 체온 조절 메커니즘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는 74세 이만수 어르신은 이 증상을 단순한 갱년기나 노화로 오해했습니다. 밤마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얼굴만 달아오르는 증상이 반복되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의 딸이 건강검진을 권유했고 정밀 검사를 통해 췌장의 초기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치료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제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죠. 이처럼 체온의 불균형은 일반적인 체온계로는 잘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생리적 변화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이러한 신호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은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방식으로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라도 귀 기울인다면 생명을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췌장이 보내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복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공복 상태에서 명치 아래 약 5cm 지점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진동은 보통 10초에서 30초간 지속되며 1서 2분 후에 다시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위장 운동이나 소화 과정의 일부로 오해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 미세 진동은 췌장 주변의 미세 혈관이 압박되거나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췌장은 혈관이 매우 풍부한 기관으로 염증이나 기능 이상이 생기면 주변 혈관의 박동 리듬이 변하면서 진동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남 여수에 거주하는 78세 윤필자 할머니는 이 진동을 단순한 위장 장애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복용했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진동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병원을 찾지 않았던 할머니는 의대생 손자의 방문으로 인해 우연히 증상을 말하게 되었고 손자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췌장 주변의 미세 혈관 압박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다행히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손자의 졸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미세한 떨림은 우리가 흔히 무시하기 쉬운 증상이지만 그 안에 췌장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진동이 밤에만 느껴지거나 식사를 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소화장애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 번의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면 결국 치료 가능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작은 진동감이라도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췌장의 경고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췌장이 보내는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고기, 생선, 기름진 음식의 냄새가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워지고 특히 아침 시간대에 이러한 반응이 심해지며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면 이는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췌장이 보내는 분명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생성하고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췌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는 후각 중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효소의 분비 변화는 기름진 음식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익숙하던 음식 냄새가 극도로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80세 김학이 할머니는 평생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았지만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의 냄새를 맡자마자 토할 듯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요리 솜씨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만 이후 모든 기름진 음식에도 같은 반응이 반복되자 가족들은 단순한 편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췌장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후각 중추가 영향을 받고 있었고 다행히 췌장 기능의 초기 이상이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김학이 할머니는 다시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시며 일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혐오감은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췌장의 기능 변화가 후각 감각을 변화시키는 것과 명확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특히 기름진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평소 즐기던 음식이 갑자기 혐오스럽게 느껴지거나 냄새만으로도 구역질이 난다면 이를 단순한 취향 변화로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후각은 우리 몸의 가장 원초적이고 민감한 감각 중 하나이며 그 변화는 췌장이 보내는 침묵 속 경고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이십시오. 췌장이 보내는 네 번째 경고 신호는 땀 냄새의 변화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마치 과일이 발효된 듯한 냄새가 몸에서 나기 시작하고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채취 변화가 아니라 췌장의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생화학적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변화는 본인보다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가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체내 대사 균형이 깨지고 이로 인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케톤체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이 케톤체는 땀을 통해 배출되며 특유의 단맛과 시큼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77세 정태균 어르신의 사례는 이 신호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아내가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체취를 느꼈고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계속되자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체취가 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내의 고집에 못 이겨 병원을 방문했고 혈액 검사 결과 혈당과 케톤 수치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췌장의 초기 기능 이상이 드러났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우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냄새가 변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몸에서 나는 냄새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 화학 반응과 대사의 균형이 반영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단맛과 시큼함이 섞인 아세톤 계열의 냄새가 반복되거나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땀 냄새의 변화가 아니라 췌장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취 변화는 무시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의미 있는 생리학적 변화이며 빠르게 대응하면 조기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지적하는 냄새의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췌장이 보내는 5번째 경고 신호는 무릎 관절의 경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몸을 움직이려 할 때 양쪽 무릎이 굳은 듯 뻣뻣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나 관절염이 아닌 췌장의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신염증 반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나 기온과 무관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양쪽 무릎이 동시에 뻣뻣해지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해당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며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관절, 특히 무릎에 미세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파스나 진통제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날씨가 따뜻하거나 활동량이 많은 날에도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거주하는 81세 이경숙 할머니는 이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고 오랜 기간 파스만 붙이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파스를 붙여도 나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게 되었고, 처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했지만 정밀 검사 과정에서 췌장의 기능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췌장 염증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며 관절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무릎의 경직 증상도 함께 호전되었습니다. 이경숙 할머니는 그냥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픈 줄 알았는데 파스를 붙여도 안 낫고 날씨 좋은 날에도 아프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관절의 경직은 흔히 나이 탓으로 무시되기 쉽지만 그 배후에는 췌장의 만성 염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반복되는 양측 무릎의 경직, 날씨와 무관한 증상 지속, 진통제나 파스에 반응 없는 통증은 췌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의 이상이 단지 뼈와 연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내장기관의 염증 반응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드러냅니다. 그 신호를 올바르게 읽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5가지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정밀하고 전문적인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적이라 판단한 췌장 조기 진단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특수 혈액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는 간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등 일반적인 항목만 확인하지만 췌장암의 초기 이상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CA19-9와 같은 종양 표지자 외에도 엘라스타제1, CRP, 키모트립신 수치를 포함한 특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엘라스타제1는 췌장의 외분비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이 수치가 낮아지면 소화효소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CRP는 체내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지표로 췌장에 염증이 있으면 상승하며, 키모트립신 역시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로 수치 변화는 췌장 기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앞서 언급한 경고 신호 중 2가지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특수 혈액 검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입니다. 일반 복부 초음파는 췌장을 명확히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내시경 초음파는 내시경 끝에 초음파 탐침이 부착되어 있어 위나 십이지장에서 췌장을 바로 관찰할 수 있으며 1mm 이상의 미세 병변까지 감지할 수 있는 고정밀 검사입니다. 이 방법은 위장관 내에서 직접 췌장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가스나 지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도가 매우 높으며 췌장암의 전구 병변인 낭종이나 작은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검사 중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셋째는 조영제 MRI, 즉 MRCP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췌장과 담독의 미세 협착이나 낭종까지 확인할 수 있는 비침습적 영상 진단법으로 방사선 노출이 없고 조영제를 통해 췌관 내부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MRI나 CT에서는 놓치기 쉬운 미세한 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췌장암의 초기 발견에 탁월한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MRCP가 매우 유용하며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진단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고 신호가 있을 때 이를 즉시 받아들이고 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태도입니다. 조기 진단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오직 경각심 있는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고 췌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 췌장 건강을 위한 3가지 핵심 관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아침 수분 루틴입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하루 수분 섭취량의 약 40%를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췌장은 하루 중 아침 시간에 가장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 췌장 효소의 분비가 원활해지고 해독 기능도 강화됩니다. 레몬의 구연산 성분은 약산성 환경을 제공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췌장이 중탄산염을 적절히 분비하도록 도와 췌장 부담을 줄입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이 간단한 습관을 실천한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는 복부 마사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명치 아래 약 5cm 지점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3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부위는 췌장이 위치한 영역과 인접해 있으며 마사지를 통해 국소 혈류를 개선하고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염증 물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췌장의 세포 회복력도 높아지며 기능이 안정됩니다. 단, 너무 강한 압력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손바닥 전체로 가볍게 원을 그리는 정도의 부드러운 자극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는 특별한 호흡법, 이른바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신 후 7초간 숨을 멈추고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췌장의 효소 분비를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휴식 상태로 전환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이 호흡을 10회 반복하면 췌장이 소화 준비 상태로 들어가면서 음식물의 효율적인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췌장의 기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호흡법은 단순한 이완법을 넘어 췌장의 건강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관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 한 잔, 손 마사지, 호흡 하나만으로도 췌장을 위한 최고의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이나 고가의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몸의 리듬과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일상 속 작은 실천이야말로 장기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십시오. 오늘의 한 번의 루틴이 내일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절친했던 친구 정 교수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그는 평생을 환자를 위해 살아온 훌륭한 의사였지만 자신의 몸이 보내던 미세한 경고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 정보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만들자. 또 다른 정 교수가 생기지 않도록, 또 다른 가족의 눈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작은 증상, 변화, 냄새, 감각, 그것들이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5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검진을 예약하십시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무섭고 치명적인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관찰하고 검진받는다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이거나 만성 췌장염, 당뇨, 이상한 식습관 변화 등을 겪고 있다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내시경 초음파, 혈액검사, MRCP 검사를 통해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분 루틴, 복부 마사지, 478 호흡법, 식습관 개선, 운동 습관, 금연과 절주 같은 관리법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전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친구 정 교수를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추모가 될 것입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에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신호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